앙그반드의 멜코르는 마침내 요정들의 경계 상태를 시험해보고자 그의 요새에서 기습적으로 오크군대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벨레리안드의 세 번째 대전투 다고르 아글라레브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도르드의 대왕 핑골피는 페아노르의 아들 마이드로스와 합세하여 빠르게 적들을 괴멸시켰고, 이 전쟁을 계기로 앙그반드의 포위망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100여 년간 멜코르는 놀도르에게 계속 패배하였고, 오크들만으로는 그들을 상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새로운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100년 후에 몬들의 시조인 글라우름을 선보이게 되는데, 놀도르들은 처음에 글라우름을 보고 매우 당황하였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기마공수들로 용에 대적하였고, 글라우름은 아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놀도르의 화살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200년간 벨레리안드는 평화를 유지하며 번영하였습니다. 도리아스에서는 멜리안과 갈라드리엘이 가끔씩 아만에 살던 시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는데, 갈라드리엘은 위대한 두 나무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만큼은 멜리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거짓도 멜리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고, 멜리안의 통찰력은 상대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을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멜리안은 갈라드리엘의 눈에서 놀도르들에게 슬픔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녀에게 놀도르들이 어째서 가운데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페아노르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재앙이 내려졌기에 그렇게 오만하고 사나워졌는지 물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그 이유에 대하여 멜코르에게 복수하고 그가 훔쳐간 실마리를 되찾기 위해서라고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멜리안은 그 사건에 놀도르들의 악행 또한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놀도르들이 가운데 땅을 건너는 과정에서 어떠한 악행이 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드리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였고, 그러나 멜리안은 그녀를 통하여 과거에 페아노르가 벌인 일들이 가운데 땅의 운명과 맞물려 있음을 예지하였고, 신골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페아노르의 아들들을 조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멜코르는 신다르와 놀도르 요정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내용이 놀도르가 가운데 땅에 돌아오기 전에 아만의 알쿠알론데 항구에서 텔레리드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이었고, 페아노르의 무리가 가운데 땅을 건너기 위해 타고 왔던 배들은 그들이 무력으로 텔레리들에게 강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신골에게도 전달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도리아스에는 피나르핀의 아들들이 갈라드리엘을 만나기 위해 신골의 저택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소문을 듣고 매우 화가 난 신골은 피나르핀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일족인 텔레리드를 살해하고 피를 묻힌 사실을 이제껏 감춘 채 어째서 해명도 하지 않고 용서조차 구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었고, 힐로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였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놀도르들을 비난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을 변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나르핀의 셋째 아들 앙그로드는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놀도르들에게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신골에게 말하였습니다. 앙그로드는 피나르핀의 아들들은 죄가 없으며 도중에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페아노르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앙그로드는 매우 분개해하며 페아노르에게 배신당하였던 일과 선박방화 사건, 만도스의 심판, 헬카르크스의 살을 내는 추위를 견뎌야 했던 것을 말하며 소리를 내었고, 허나 멜리안은 그들에게도 만도스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음을 알았고, 신골은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피나르핀의 자녀들과는 여전히 사이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페아노르의 아들들과는 친교를 끊었습니다. 또한 신골은 그의 왕국 안에서 놀도르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신다르드는 신골의 명령에 따라 벨레리안드 어디에서도 놀도르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그 말을 쓰는 자는 피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양의 시대 310년에 인간들 중 일부가 벨레리안드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는데, 오시리안드 북부로 사냥을 나가 있었던 필로드가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놀도르들의 대왕 핑골피는 인간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이후 인간들은 놀도르의 도움을 받아 벨레리안드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요정들과의 교류를 기뻐하였습니다. 벨레리안드에 가장 먼저 출현한 무리는 베오르 가문이었고, 그 다음으로 할라딘 일족과 마라크 일족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 세 가문은 요정들과 사이가 좋아 요정의 친구 에다인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신골은 인간들에 대한 불리한 꿈을 꾸게 되어 그는 엄명을 내려 인간들이 북부 지역 외에는 그의 영토에 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멜리아는 세상이 이제 엄청난 사건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예지하였고, 장차 베오르 가문의 한 인간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며 그녀의 힘보다도 거대한 운명이 그를 보내어 멜리안의 장막도 그를 막지 못할 것임을 예견하였습니다. 한편 멜코르는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거짓과 속임수로는 에다인들과 요정들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자 분노한 멜코르는 앙그반드에서 몰래 오크들을 내보내 동부의 사르겔리온 지역 남쪽 숲에 살고 있던 할라딘 일족을 습격하였고, 그로 인해 할라딘 일족은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남은 자들은 이주하여 브레실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브레실은 도리아스 서쪽에 있는 숲이었고 멜리안의 장막 바깥에 있긴 하였지만 신골의 영토였습니다. 신골은 필로드를 통해 할라딘 일족의 힘든 처지를 전해 듣게 되었고, 필로드의 부탁을 받아들여 할라딘 일족이 브레실 숲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그 대신 적의 침입에 맞서 이 숲을 지켜낼 것을 고하였습니다. 브레실의 지도자의 이름은 할레스였고, 그녀는 대단한 기백을 지녔으며 용맹하게 오크들과 맞서 싸웠던 여장부였습니다. 그리하여 할라딘 일족은 이제 할레스 일족이라 불리게 됩니다. 신골은 할레스 일족을 도리아스 안으로 들이진 않았지만 브레실이 위험에 처할 땐 군대를 보내어 그곳을 지켜주었습니다. 에다인들은 요정들과 교류하며 그들에게 기술과 지혜를 전수받아 빠르게 번성하였고, 그들의 늘어난 힘은 요정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견고해진 앙그반드의 포위망에 의해 멜코르는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평화의 시간이 흐르고 태양의 제1시대 455년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였던 멜코르는 300여년간 요정들을
충분한 구상을 하였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앙그반드 주위에 화산을 터뜨려 용암을 지상에 쏟아내었고 아르드갈렌 평원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황폐해졌고 그곳의 포위망을 지키던 많은 놀도르 병사들이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용암에 뒤이어 이제 멜코르의 대군이 쏟아져 나와 군대의 선두에는 성장한 황금빛 용 글라우름과 발록들이 있었고 그 뒤에 엄청난 숫자의 오크 군대가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벨레리안드의 네 번째 대전투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명칭은 돌발 화염의 전투 다고르 브라볼라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기간에 앙그바드 포위망을 깨부시고 밀고 내려가 놀도르와 에다인들의 요새를 파괴하고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에 벌어진 전투로 인해 수많은 요정들과 에다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노르도니어는 함락당하여 피나르핀의 아들 앙그로드와 아이그노르가 전사하였고 북부의 전투에서 필로드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베오르 가문은 사실상 멸망해버렸습니다. 서부의 핑골핀의 지원군도 패퇴당하였고 동부의 페아노르의 아들들도 마이드루스를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자신들의 땅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핑골핀은 몰도르의 세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진 것이라 판단하고 절망하였고 그리하여 분노로 가득 찬 핑골핀은 단신으로 앙그반드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별처럼 빛을 발하였고 멜코르의 부하들은 그의 광기서린 모습을 보고 사냥의 발라 오르메가 나타난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리하여 앙그반드에 도착한 핑골핀은 큰 소리로 욕을 퍼부으며 멜코르를 불러내었고 멜코르는 그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부하들 앞에서 도전을 물리칠 수가 없었고 그는 느릿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핑골핀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의 일기토가 시작되었고 핑골핀은 침출기몰하게 멜코르의 쇠망치를 피하였습니다. 멜코르의 공격에 주변 땅은 갈라지게 되었고 구덩이가 생겨났습니다. 핑골핀은 번개처럼 튀어올라 빛나는 검을 휘둘러 멜코르에게 7군데의 상처를 입혔고 그러자 멜코르의 비명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싸움 중에 지친 핑골핀도 멜코르의 방패에 3번이나 맞게 되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주변 땅이 모두 갈라지면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멜코르는 핑골핀의 목을 짓밟았습니다. 핑골핀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의 검으로 멜코르의 발을 베었고 그 상처로 인해 멜코르는 평생 동안 한쪽 발을 절게 되어 다시는 직접 전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왕 소론도르가 날아와 멜코르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핑골핀의 시신을 낚아채서 날아올랐습니다. 핑골핀의 둘째 아들 투르곤이 핑골핀의 시신에 석총을 쏘았고 핑골핀의 장남인 핑곤이 핑골핀을 이어 놀도르의 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벨레리안드의 북부는 황폐해져 버렸고 북부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신다르 유종들은 신골의 도리아스로 피난하여 신골의 왕국과 세력은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한편 멜코르의 가장 뛰어나고 사나운 부하 사우론은 톨시리온을 장악하여 이곳의 성을 감시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론의 사악한 힘은 손을 대는 것마다 기형으로 만들었고 지배하는 것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은 저주받은 곳이 되어 늑대 인간의 섬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크들은 더욱더 대담하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브레실 숲의 할리스 일족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식을 들은 신골은 토끼로 무장한 엄청난 신다르 병력을 브레실로 보내었고 숲에서 쏟아져 나온 브레실의 군대는 오크 군단을 급습하여 괴멸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북부의 어둠의 세력은 브레실에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였고 남부 벨레리안드는 몇 년간의 평화로운 시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돌발 화염의 전투가 끝이 나고 7년 후 어떤 운명의 인간이 도리아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무렵 신골의 딸 루시에는 넬로레스 숲 강가의 풀밭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